손흥민을 멕시코전에서 빼야 한다. 몇몇 국내 매체들의 도가 넘는 손흥민 내려치기가 국내 많은 팬들 사이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체코전에서 골을 넣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를 멕시코전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인데요. 하지만 손흥민이 이미 떠나온 지 1년 가까이 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독설가로 유명한 해설가가 한국 매체들의 황당한 주장에 대해 손흥민이 이번 체코전에서 펼친 맹활약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례적인 분석을 내놓아 팬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체코와의 경기에서 역전 드라마를 쓰자 손흥민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력에 전 세계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일각에서는 주장 손흥민이 넣었어야 하는 찬스에서 골을 넣었다면 한국이 그렇게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손흥민을 2차전 멕시코전에서는 홍명보가 체코와의 경기에서 너무나 부진한 손흥민을 후반전에 과감하게 빼버린 결단을 또다시 해야 한다.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전반전의 완벽한 노마크 찬스에서 이런 슈팅은 손흥민이 넣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슈팅을 남발하면서 골을 넣지 못해 경기가 어워진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해줘야 하는 주장 손흥민이 이날만큼은 최악의 플레이어라고 말하면서 나오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축구 전문 기자라는 사람들이 축구를 아주 잘 알 것처럼 보이지만 축구를 거의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고 말하면서 특히 손흥민이 이 장면에서 앞에 아무도 없는 노마크인데 골을 넣지 못했다고 지적하는데 손흥민이 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슈팅 자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것을 추갈못들은 전혀 모르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기점 패스부터 본다면 손흥민은 공을 대단히 낮은 곳에서 잡아서 돌아서며 달리는데 이때 출발 지점이 상대 골대와 거의 4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말하면서 뛰어야 하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의 상대 수비수에 걸리게 된다. 그런데 손흥민이 세계적인 순간 스피드로 상대 수비수를 그대로 제치는데 이게 손흥민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다른 선수들이었으면 공을 몰고 가지고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은 공을 사이드로 몰고 나가는데 이때 손흥민이 슈팅을 하려면 자신의 주발인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로 슈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공이 바깥쪽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주발도 아니고 약발인 왼발로 공을 임팩트하면 약간만 틀어져도 공이 왼발의 발등 바깥쪽에 맞아서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튄다. 주발도 아니고 약발로 이 공을 감아차야 하는데 약발로 이 거리에서 감아차서 골대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선수가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 슈팅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데 이걸 손흥민이 슈팅을 해 공이 이 정도로 벗어난 것은 굉장히 잘 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몇몇 매체들의 이런 손흥민에 대한 무지성 내려치기 기사와는 달리 상대팀 체코 다수의 매체들은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해 부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팀 공격수보다 3배는 위협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체코 수비수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체코 매체 e풋볼은 경기 전 많은 전문가가 손흥민, 이강인 듀오를 봉쇄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체코 수비진은 두 선수에게 압도당했다고 설명하면서 체코 수비진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4차례 파울을 범해야 했고 이강인은 우리의 문제점을 끌어내는 많은 플레이를 성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 두 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창의성이었다며 한국은 기회를 창출하고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능력이 정말 뛰어났다. 특히 손흥민이 전반전에 체코 수비진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공간 침투로 고지대 적응이 되지 않은 체코 수비진의 체력을 방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대표팀 수문장 김승규는 우리 승리의 숨은 주역은 단연 손흥민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주장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 뒷 공간으로 우리가 때리는 롱볼을 받기 위해 정말 많이 뛰었다. 그리고 수비할 때도 내려와 수비를 도우며 상대 미드필더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후반전에 우리가 찬스를 쉽게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문장 김승규의 인터뷰를 접한 몇몇 전문가들은 김승규가 최전방에서 손흥민이 엄청난 활동량으로 팀을 도왔다고 말하는 이유는 홍명보의 변형 3백이 가지는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변형 3백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가 압박을 하면 최전방과 최후방 수비 라인이 벌어지면서 중앙의 미드필더가 단 2명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걸 해결하려면 최전방 공격수가 상대 수비진이 밀고 올라와 중원을 협력 압박하는 것을 못하게 내리 눌러야 한다. 공격수에게 엄청난 체력적 부담을 안겨주지만 손흥민은 팀의 승리를 위해 낮은 지역까지 내려와 상대와 중원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상대 수비 뒷 공간까지 침투해 골까지 넣어야 하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손흥민을 상대한 체코 수문장 코바르시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컨드볼을 따내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공이 튀어나올 때마다 항상 한국 선수가 먼저 도착했다. 손흥민도 자주 그 자리에 있었다고 털어놓으면서 손흥민은 엄청난 활동량으로 우리 수비진을 괴롭혔고 아주 지능적인 움직임으로 우리 수비진을 속여 황인범의 첫 번째 골을 터지도록 공간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손흥민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국의 한 방송 매체에 출연한 로이킨 역시 한국과 체코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손흥민이 맹활약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로이킨은 과거 맨유의 주장으로 활약한 후 은퇴해 프리미어 리그 축구 해설가로 다수의 방송 매체에 출연해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유명 인사입니다. 그는 특히 선수들에 대해 독서를 일삼기로 유명해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해설가인데요. 그는 이 매체에서 솔직히 말해서 오늘 밤 체코를 상대한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력이 기대 이상으로 훌륭해서 진심으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제 역할을 해줄 거라 늘 기대하긴 하지만 오늘 밤은 정말 완벽하게 해냈다. 팀을 아주 잘 이끌었고 중요한 순간에 성숙함과 퀄리티 그리고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인류 선수들은 바로 그렇게 주변의 수준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법이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이강인 선수도 대단했다고 말하면서 볼을 잡을 때마다 무언가 터질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직선적이고 영리하며 볼을 소유했을 때 과감하다. 진짜 실력을 갖춘 윙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마인츠에서 뛰는 이재성 선수 역시 영리한 움직임과 경기 내내 보여준 훌륭한 판단력으로 조용히 클래스를 증명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황인범 선수를 주목해야 한다. 이번 대회에서 눈여겨볼 만한 선수인데 볼을 잡았을 때 침착하고 아주 영리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현규 선수도 큰 찬사를 받아야 한다. 종료 20분을 남기고 교체 출전에 결승골을 터뜨렸는데 이게 바로 스트라이커가 가져야 할 결정력이고 팀이 필요할 때 이런 임팩트를 터뜨려줘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신감과 강한 압박 그리고 측면에서 진정한 퀄리티를 보여주며 경기했다. 솔직히 이 정도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줄은 몰랐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체코를 상대로 충분히 이길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몇몇 축구 팬들은 로이키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독설가 중의 독설가인데 손흥민과 그가 이끄는 한국팀에 이런 호평을 내놓다니 정말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말하면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손흥민을 유독 한국에 있는 추갈못 억가들만 헛소리를 한다. 손흥민 귀한 줄 모르는 진짜 쓰레기 매국노들이라고 일침을 가해 많은 또 다른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